거기다가 일단 그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부산 지역을 겨냥한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 저는 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죠? 예, 너무 비슷해가지고 정말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근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부산이 지금까지 여러 번의 선거를 하면서 가덕신공항, 북한 재개발, 2030 SP 유치는 이미 다 정말 팔아먹은 상품이라고 봐야 다 되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굵직한 그런 공약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 경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서로 벤치마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섞여버려가지고 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이제 개별적인 사안들로 들어가 보면 차이는 좀 있죠. 근데 탈원전 공약 같은 건 부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인 탈원전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민주당은 또 탈원전 찬성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차이들은 좀 있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에 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10대 공약 안에 균형 발전 아젠다를 넣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윤석열 후보는 균형 발전에 관한 것들은 사실 10대 공약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자율성을 줘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스탠스가 좀 다르죠. 야,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어 보니까 우리 그 차 교수님께서는 거의 랩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걸로 랩송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랩 교수님. 근데 이제 똑같은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역대 가장 강조해온 게 지역을 살리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지역이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사실은 문정부가 그런 면에서 공약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못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새롭게 그런 걸 내세워도 잘 안 된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적인 굉장히 거대한 이런 것들 뭐 엑스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전히 사람 입에 더 많이 회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산에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약간 보수 정향의 정부였으면 결정하기 굉장히 저는 어려웠을 그거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TK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폐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약간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는 공약인데 저는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공약을 내놓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은 저는 신념의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물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섭섭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발 중심의 공약들 그다음 토건 중심의 프로젝트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덜 치열하신 건데 저는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냐? 그렇지. 이 죽어가고 소멸되어가는 이 부산에 대한 다른 대안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안을 못 내놓으시면서 반대를 하시는 게 저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보니까 또 그 신공항에 대해서 김해공항을 확충해서 쓰자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공약사항을 제가 공약처에서 봤는데 그거는 부산 시민들이 수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주당에게 점수를 줬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공항 문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만 많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지난번에 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부산을 위해서 한 굉장히 큰 게 있고 그거를 다시 돌리는 그런 어떤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 또 대안이 없는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동남권이 차지하는 동남권이 발전함으로써 한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간과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니까 단일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날선 공방이 많았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안 되겠죠? 항상 공약이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나오게 되면 공공기업 이전 그리고 뭐 대기업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공공기업 이전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공공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 공공기관들. 네. 그 안에는 이제 공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그 공약 중에 부산과 관련된 공약 중에는 이제 산업은행 이전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은행 이전 오래 전부터 민주당도 이야기했고 누구나 다 이야기해온 겁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산업은행은 이제 국제은행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려면은 이제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산업은행법 자체를 고쳐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120녀석을 갖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강력한 그 반대 세력들이 과연 그걸 가능하게 해줄까 이런 설득과 합의의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쉽지는 않다. 부산시도 지금 23개 정도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이고 그 안에는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덩치 큰 기업은행도 그렇고 이런 은행들이 오면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걸 포함하지 않았을까? 문제동도 추진을 하겠지만 왜 안 했을까 하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보고 있고 그것 좀 뭔가 성숙한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뭐 해양 관련한 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이전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문현 금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 금융단지라고 해놨는데 굉장히 어중간하다라고 하는 게 옮기다 말아 놓으니까 그렇죠. 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인 그 해외로 나아가는 확장성이라든가 하는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KDI 같은 그런 기관들은 이럴 바에는 안 하느니만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과단성 있는 정말로 이제 균형 발전을 하고 지역 발전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한국이 전반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